사실은 이게 영득의 의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 이걸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줬다. 그럼 내가 이걸 갖는다라는 의사가 영득의 의사예요. 그쵸. 내가 이걸 갖는다라고 할 때 근데 이거를 다른 걸로 교환해서 내가 소재를 찾을 수가 없더라도 교환만 하더라도 이건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참나. 아니 이거를 내가 이거 나 있는데 다른 걸 바꿔야지. 근데 지금 그 물건 없지롱 한다고 해도 이미 주체가 그거를 그렇죠. 지시를 없이 어떻게 바꿉니까? 네. 바꿔서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요. 이미 바꾸잖아요. 그럼 돌려주라고 했다는 그 핑계가 안 먹히거든요. 그죠. 보통은 자기가 이제 그 물건을 뭐 뇌물이든 뭐든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보통은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돌려주려고 그랬다. 그쵸. 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근데 아직 안 돌려준 거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바꿔버렸네. 돌려주라는 지시. 요게 안 먹힙니다. 요 항변이 안 먹혀요. 네, 김건희 씨. 네. 아산병원 오늘 저녁에 입원했어요. 네, 뭐 좀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뭐 특검 앞두고 뭐 저렇게 입원을 하는데 병명은 못 밝힌다. 뭐 이렇게 했는데 마음의 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특검을 앞두고 죽어도 가기 싫거든. 그렇죠. 진짜 그 하여간 패 죽여도 가기 싫어. 이래 보니까 뭔 하여간 수라도 다 써야 되를 판에.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뭐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잖아. 나 이대 나온 여자 뭐 이런데 이대까지는 아니고 국민대 박사 하셨는데 네. 내가 박사가 내가 그런 데를 어떻게 가? 이러고 그냥 이러니 병이 안 나겠어? 그렇죠. 마음의 병이라고 봐야지.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서 국민대에서도 곧 박사학위가 취소될 예정이잖아요. 숙대에서는 이미 취소하는 절차를 다 돌입했기 때문에 숙대 석사가 취소되면서 국민대 박사까지 취소가 될 예정인데 김건희 입원설은 한 번 처음 나온 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입원을 직접 했지만 그쵸. 실행을 직접 했지만 그 전에 예비 음모 법률 용어로는 예비 음모라고 하죠. 예. 그런 게 있었어요. 10월달에 작년 10월에도 명태균 사건이 막 불거지면서 맞아요. 그때도 김건희 입원설 네. 크게 보도가 됐고요. 무슨 뭐 시금을 전폐했다 그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 1월 달에도 이제 혼자 관저에 남겨진 김건희 입원 곧 입원 뭐 이런 식으로 뼈만 앙상하게 말라 뭐 거의 거식증이다 곧 입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 서정욱 변호사가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그리고 뭐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계속 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이런데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보다도 머리가 커서 그럴 수 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계엄이 선포되던 날도 사실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렇죠. 설이니까 설. 거기서 몇 시간 있었거든.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이 감옥을 병원이 밀어내는 형국이다. 이런 어떤 형국인데 이건 우리나라 고위층 기득권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맞아요. 아픈 척하기. 네. 그리고 때 맞춰 아프기. 이런 건 아주 그 고급 기술 아닙니까? 아파야지 아플 줄 알았어 사실. 그런데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했지만 김건희가 좀 더 앞서서 재빠르게 입원을 한 건 맞아요. 보통 뭐 고위 재벌 총수 뭐 정태수부터 해가지고 쫙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계보들이. 근데 벌써 구속이 된 다음에 그때 이제 건강 이상설이 이제 보도가 나오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 이상설 다음에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거 너무 이거 병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딱 보석을 시켜줍니다. 입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나중에는 사면까지 받는 그런 절차인데 먼저 아예 수사도 받기 전에 아직 수사 안 받았거든요. 아직 수사도 안 받았는데 입원을 했다 뭐다? 그럼 수사조차 내가 병이 있어가지고 내 수사를 내가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다. 이러면서 수사를 충실히 받지 않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나한테서 얻어 나올 건 한 개도 없다. 그런 어떤 대놓고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벌써 출범이 됐고 벌써 특검보 8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빨라요. 네, 민중기 특검이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 김건희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주말에 요새 이제 제 저녁 방송 하잖아요. 네. 저녁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날 취재원들을 만나거든요. 주말에 이제 용산 쪽하고 있는 사람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아니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도 아크로비스타로 사람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네. 조언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죠. 설계자로서의 그 네. 기본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막 누구 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권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누구 막 배신하고 누구 배신하고 현 여권들 안 오고 하니까 이제 잔바리들만 남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의원이 아닌데 정치 낭인급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나 어디 나와서
자주 이렇게 자기를 커버치는 사람도 있죠. 네. 콕 집어서 오라고 한 거야. 네.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네.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요? 뭐래요? 망명을 가십시오. 그러니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망명설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 김건희 혼자만이 아니라 김건희 가족, 이제 자신의 이제 친지들이죠. 함께 망명을 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 도주 우려가 있어서 맞아요. 구속이 반드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아, 여기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참, 예. 아니 그런데 지금도 유튜브를 그렇게 만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닌 건 맞아요. 내가 이명사의 그 세븐 스캔들이라는 책에서 그 확신을 가졌는데 네, 그 아주 정독한 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책을 읽고 민주당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당신들이 너무 김건희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아 맞아 근데 맞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스토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에 김건희만큼 사법 카르텔을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대택 회장 같은 사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 신청이 끝났다고. 네. 그런데 행안위 간사 박한수를 아크로비스타로 불러가지고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정대택 출석인데 그 전에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불러가지고 다음 주에 그걸 취소시켰다. 그때 박한수 경남지사. 네. 네. 그때 행안위 네, 간사였거든. 대기잖아 맞아요. 이게 저기 뭐야 2021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맞아요. 후보가 되기도 전에. 네, 바깥에 있을 때.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자기 엄마 관련된 거라든가 이럴 때 이제 현금 뭐 1억 원을 싸들고 저기 뭐냐 그 위증을 교사하러 가서 어떤 변호사 사무장을 찾아가서 입을 막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굳은 일로부터 최고위층 검사와 그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것까지 이게 대통령 후보 되기 전부터 발군의 실력을 보였거든. 그래서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뭔가가 있다고 항상 생각해라. 맞네요. 이랬는데 이게 계엄 사태까지 쭉 연결되고 지금의 이제 탄핵 이후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아직도 그 저기 뭐냐 그 윤석열은 장립무사가 맞고 안전뱅이 주술사이자 안내견이자 뭐 역할은 다 하는다고 봐요. 맞아요. 네. 와 근데 김건희 근데 책을 완전 정독하셨네요 의원님이. 아니 그거는 너무 큰 충격이었으니까. 네. 근데 다들 겉핥기만 하는데 그 저기 지금 역사학자 하나가 김건희 평전을 쓰고 있어요. 비판적 시각으로. 쓸만하죠. 작년이죠. 그 정화은 작가가 전두환 평전을 썼는데 그 전두환 마지막 33년이라고. 이게 계엄 때 엄청나게 주목받았거든요. 그 책의 말미에 나는 한국에 계엄 사태가 또 있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책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 평전을 쓰고 언론 인터뷰를 계엄 때 했다고.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마지막 인터뷰였는데 정 작가가 사고사로 돌아가셨죠.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게 한국의 지적 자산의 뼈아픈 손실이라고 봐요. 이 계엄 사태에 대해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작가 하나가 사라졌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평전을 준비하는 또 그 못지않은 역사학자가 있다. 그 유명한 사람이세요? 그럼요. 누구예요? 아니 알만한 사람인데 곧 나온다. 곧 나와. 곧 나온다고. 알겠습니다. 곧 나온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수사가 시작되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좀 감춰졌던 것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노컷 단독으로도 김건희가 받은 샤넬백을 그렇죠. 네. 샤넬백 2개를 받았는데 이거를 한 개는 가방 1개, 신발 1개를 바꾸고 또 샤넬백 다른 1개는 이거 다른 가방 2개를 바꾸고 뭐 이런 행태까지 이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역부족이거든요. 가방 2개를 받았는데 거기다 돈을 얹어서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를 바꾸고 간 거예요. 2개를 4개로 바꾸고 갔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신데렐라설 나왔잖아요. 그 신발 사이즈가 과연 김건희 사이즈냐, 김건희 발에 맞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아니 근데 좀 발칙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가방을 받은 다음에요. 그 유 전 행정관이 혼자 가서 바꾼 게 아니다. 그렇죠. 또 21g 대표 아내를 와이프, 데리고 가요. 그 아내가 또 샤넬의 또 VVIP 고객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조모 씨가
추가금을 결제해 줍니다. 참 이중삼중으로 알뜰합니다. 한 개 처음에 교환할 때는 80만 원 추가금 들었거든요. 두 번째 거 교환할 때 200만 원 추가금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조모 씨가 결제를 해줬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막 하니까 결제한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았어요. 너무 그럴듯해. 야, 이거 이 정도로 알뜰살뜰하게 교환해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그 두 번째 가방의 가격이 1,271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비싼 편 아니에요? 샤넬에서? 이거는 이제 클래식 제가 봤을 때는 클래식인 것 같아요. 샤넬 클래식 그 가방 가격 같아요. 한 개 가방이 1,271만 원 정도니까. 죄송한데 변호사님은 샤넬 있으세요 혹시? 네네, 저도 이제 있는데 그럼 대충 아시겠네요. 요 이거. 가격 그거 같아요. 네. 근데 클래식 이게 워낙에 클래식 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원래 갖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선물이니까 그냥 보편적인 거 준다고 아마 검정색을 줬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 라인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교환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도 센스 있게 좋네요. 그렇죠. 약간 포멀한 거 네. 바꿀 수 있게. 네네네.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교환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 이게 전달이 안 됐다라고 이제 건진 법사가 네.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 행정관을 시켜가지고 교환하고 맞아요.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건진의 발 사이즈를 한번 봐야겠네요. 건진의 법사님 발사이즈. 샤넬 신고 다녀요? 겁나 특이하신 분이구나. 결국 아직까지는 행방불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자신의 수행원이 그러면은 자신에게 전달될 두 개의 가방을 자기가 그냥 뭐 헤쳐먹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김건희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게 영득의 의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 이걸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줬다. 그럼 내가 이걸 갖는다라는 의사가 영득의 의사예요. 그쵸. 내가 이걸 갖는다라고 할 때 먹는다라고 할 때 근데 이거를 다른 걸로 교환해서 내가 소재를 찾을 수가 없더라도 교환만 하더라도 이건 영득의 의사가 있다로 봐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참나. 아니 이거를 내가 이거 나 있는데 다른 걸로 바꿔야지. 근데 지금 그 물건 없지롱. 한다고 해도 이미 주체가 그거를 그렇죠. 지시를 없이 어떻게 바꿉니까? 네. 바꿔서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요. 이미 바꾸잖아요. 그럼 돌려주라고 했다는 그 핑계가 안 먹히거든요. 그죠. 보통은 자기가 이제 그 물건을 뭐 뇌물이든 뭐든 알선수지의 뇌물이든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보통은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돌려주려고 그랬다. 그쵸. 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근데 아직 안 돌려준 거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바꿔버렸네. 돌려주라는 지시. 요게 안 먹힙니다. 요 항변이 안 먹혀요. 그 옛날에 온노비 사건 때는 그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이 DJ 때. 실제 돌려줬거든. 어. 근데 돌려주는 시간이 얼마가 그쵸, 걸렸느냐를 중요하죠. 그쵸. 보고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게 터질 듯 말 듯 하면서 한 가지 여기서 그 조금 지금쯤 안 나온 게 뭐냐면 오. 신용환 교수가 지난주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봉지욱 기자하고 다른 소스에서 제보받은 걸 맞춰봤는데 네. 딱 들어맞는 팩트 하나가 나왔다. 오. 그런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경기도의 한 강가에 어디 있다고? 어느 여성 기업인이 갖는 소유의 별장이 있다. 네. 그 별장에 백하고 구두가 왕창 모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지금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와르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까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 아닌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곧 나온다 그랬는데. 네. 근데 그 경기도 모처 하기 전에 저희가 기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신발까지 바꾼 걸로. 신발 바꾼 걸로. 아주 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뇌물로 먹은 게 이게 좀 들통날 위험이 있으면은 갖고 있다가 돌려준다 그래야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이제 그거를 그쵸. 약간 손도 못 대고 약간 그냥 잠깐 쳐박아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쓰더라도 나중에 문제 없을 때 나중에 쓴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그런 개념이 없다. 그냥 바꿔. 바로 바꿔. 바꾸는 즉시 이거는 바로 영득의 의사가 바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 말 맞아요? 저는 사실 저희 그 와이프가 제 방송 잘 안 보거든요. 잘 안 보는데 그 진짜 가끔 이렇게 퇴근할 때 볼 때가 있나 봐요. 오늘 이 장면 절대 보면 안 돼. 제가 샤넬 얘기 몇 번 했더니 아니 너는 나한테 사줘온 적도 없는 거를 김건희를 겁나 까더라. 제가 그 입지가 좁아집니다. 이 방송 보면. 보통 웬만한 남편이 아내에게 샤넬 가방 선물해주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네, 변호사님 돈으로 산 거죠. 그렇죠. 100% 그렇죠. 제 이걸 돈으로 말씀해 샀습니다. 주세요. 100%제 돈. 신 변호사님 능력 있으니까 본인 돈으로 사신 거예요. 본인 돈으로. 남편분이 사준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웬만한 남편이 그거 샤넬 가방 이런 거 사줄 수 없습니다. 못 사줍니다. 그런 거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그런데 뭘로 만들었는데
하는데 그렇게 비싸? 그게요. 사실 그렇게 안 비쌌어요. 제가 살 때도 사실 그렇게 안 비쌌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하여튼간 그렇게 반 가격일 때 샀거든요. 요게 이제 1,200만 원이고 그다음 사이즈가 이제 1,400만 원인데 요 당시에 2022년도 가격으로. 근데 저는 700만 원대. 반 오래전에. 이게 옛날에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테크. 저는 정말 너무 가격이 올라서 그 뒤로는 안 사는데 네. 지금 뭐 이런 거 명품 이런 거 저는 그냥 하여간 너무 올랐다. 네, 미쳤다 가격이. 그러니까 저런 짓들 하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랬지.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일상적인 일 내지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하나의 통념으로 굳어졌나 봐.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그룹들. 맞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레벨이 결정이 돼.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영부인들은 예. 영부인 자체가 명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근데 여러분, 뭐 명품에 이렇게 막 이렇게 중독될 정도로 할. 근데 네. 심지어 생일에는 네.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엄청 많이. 동양에서 예. 윤핵관 중에 음. K 땡땡 부인께서 네. 이 직전 조금 위치가 있는 부인께서 네. 같이 이거 사갖고 그러니까요.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아니 심지어 자신이 명품백 받았다 디올백 받은 게 이제 이슈가 된 다음에 그렇게 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전혀 문제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위기가 왔던 것은 이제 명태균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한번 위기가 와서 그때 입원을 한 해 만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계엄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구속되고 또 이제 위기가 왔다가 이제는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자기도 이제 서울구치소를 가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바로 아산병원에 아산병원 가서 이제 진료 과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들고 아우. 있는 가방이 명품이면 뭐 합니까? 사람은 품격이 떨어지고 값이 싼데 맞아요. 들고 있는 가방만 명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더 저기 뭐 속물 같아 보인단 말이야. 네. 그런 게 본인의 어떤 그 마음을 더 수양하고 품격을 높여서 인간 자체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아. 혹시 아산병원 가서 이게 대망론 읽으시면서 입원해가지고 조금 좀 김건희 그럴 리도 없죠. 대망론 이거 바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그 최지영 목사 책처럼.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김건희가 원래 책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책 안 보잖아요. 책안 너무 보더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건희한테는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이 참. 아이 어쨌든지간에 뭐 곧 나올 겁니다. 예, 이제 그 특검이 부분이. 되니까 그다음에 뭐 경기도 물가의 별장도 전수조사를 하든지. 근데 제가 한번 따라와 볼게요. 저도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지금 또 취재 중이긴 한데 예. 이거는 제가 들은 말인데 그 아산병원에 혹시 그거 아세요? 자 이걸 뭐가요? 보세요. 저희 이모부가 네. 저기 지난주 계속 아산병원에 갔다가 이 의사가 없다고 암 수술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오. 받은 거야. 그런데 이게 급성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에 또 사정해서 갔는데 여기는 의사가 남아둡니까? 이런 없죠. 얘기를 들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급한데. 네. 암 수술. 암 수술에. 지금 다 그래요. 세상에. 그렇죠. 의료 대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의사가 모자라서 지금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 가서 쫓겨나고. 김건희는 이랬어요. 금요일에 외래를 보고 바로 입원했거든요. 3일 만에. 빌드업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3일 만에 입원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병원도 그렇지만 병원은 일단 베드가 안 납니다. 네. 그런데 3일 만에 무슨 진료 과목인지 몰라도 급성도 아닌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닌데 베드가 나서 입원을 했다? 이것 자체가 벌써 그쵸. 지금 비리가 지금 아니 왜 아산병원에서 이런 짓을 도와줍니까? 저는 참 이거 아산병원에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제 업무상 어떤 배임이거든요. 자신들이 받아야 될 정말 급한 환자들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김건희는 입원 어디가 정말 병세가 중증인가 이런 것도 아닌데 받아줬다? 이것도 업무상 배임이에요. 왜 이런 일을 아산병원에서 저는 발벗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범죄가 된다. 네 말씀드릴게요. 사실 요새 들어가려면 거의 맹장 터져야 돼요.
그 시체말로 그러니까요. 진짜로. 급성으로 맹장 터져 그 정도 끝만 들어가요 사실은. 네, 진짜로.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의료대란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린 체감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지금 아프면 큰일 나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아하게 입원하고 이런 게 서민들 복장이 터진다 이거예요. 끝까지. 맞습니다. 김건희는 아니 여기 정말? 댓글에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아산병원에 그 김건희의 첫째 남편이 첫 번째 결혼했던 남편이 거기 근무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김건희가 네. 약간 그 이혼했잖아요. 네. 그 6개월 만인가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네. 여러 설이 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아 예, 예. 댓글로도 데- 다 예, 알고 댓글에도 계시네요. 아시네요. 네. 예. 그 윤석열 열받을 일 아니야 지금. 아니 윤석열이 뭐 열받겠어요. 아니 자기 부하 한동훈이랑 매일 막 이렇게 카톡하고 아무리 연락하고 아무리 전화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전 남편이라도 도와주면 고맙지. 예. 참 뒤숭숭하네. 아. 예. 여기를 또 보통 아니 모르겠어요. 첫째 남편 있으면 좀 그래도 아산은 피할 것 같은데 굳이 아산으로 가는 거 보면 요 정신세계도 진짜 글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자칫. 네. 그러다가 이제 도와달라고 양모 검사한테까지 연락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뒤숭숭해. 아무튼 요거 저희가 추가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